환자가 몰려있는 서울 신사역 인근입니다. 서울 강남구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 400곳이 넘습니다.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많은 병원들 가운데 자신의 몸을 맡길 곳을 정하기 위해 여러 성형 관련 온라인 카페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술 후기를 찾아봅니다. 병원 전문 마케팅 업체가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를 위해 쓴 후기 내역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수십 개가 보입니다. 한 아이디마다 글을 쓰는 닉네임이 서너 개씩 있습니다. 처지는 눈꺼풀이 고민인 40대 주부, 쌍꺼풀 재수술을 알아보는 30대 직장 여성 등 캐릭터까지 정해놨습니다. 가격은 게시글은 하나에 최대 35,000원, 댓글은 5,000원입니다. 가짜 후기 쓰는 사람을 모으는 오픈 채팅방에서 직접 지원해봤습니다. A병원 원장이 눈 및 지방 재배치를 잘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추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 아이디로 쓰면 조작을 들킨다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아이디를 동원하라고도 했습니다.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전엔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야 추적에 걸리지 않는다고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한 업체는 JTBC가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뒤 조심하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JTBC는 업체의 후기 조작을 의뢰한 병원들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가짜 성형외과 후기를 써주는 업체들은 확실히 입소문을 낼 수 있다며 많게는 1,000만 원씩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후기를 쓰기 시작하면 수술 부작용으로 눈도 제대로 못 감는 환자가 수술이 잘 돼 만족하는 사례로 둔갑합니다. 이어서 송승환 기자입니다. 후기를 조작하는 업체에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바비나 강남이나 이거를 가장 기본으로 세팅하시면 되는데, 또는 여우나 피부 카페나 등등 유명 카페에 여기다가 후기를 좀 짱짱하게 올려서 맡기는 일에 따라 금액도 올라갑니다. 인플루언서 분들 섭외하고 후기 올려주는 게 거의 100만 원까지도 하거든요. 기원했을 때 최소가 1,000만 원 세팅하거든요, 원래. 사람을 모으는 광고엔 문예창작과를 우대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글을 올리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가 낮아서 고민이다, 어디 병원으로 정했고 내일 수술할 거다, 4주 뒤에 후기, 이런 식으로 정말 일반인들이 쓰는 것처럼 정말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 수술이 잘 됐다고 조작하는 건 기본입니다. 좀 눈이 제대로 안 감아지고 그런 심각한 부작용에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마치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사진도 조작하고 원고도 조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더 많이 글을 퍼뜨리기 위해 이렇게 조작된 원고를 올리기만 하는 사람도 모았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면 이제 건당 얼마 주겠다. 강남에 이런 후기 조작이 없는 병원은 드물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네이버 카페나 커뮤니티, 성형 어플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그런 사이트나 어플에는 다 작업이 들어간다. 병원과 업체들의 검은 거래에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쌍꺼풀 없이 긴 눈이 고민이었다는 조 씨는 쌍꺼풀이 진하고 동그란 눈이 부러워서 눈화장을 따로 배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장으로 가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결국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수술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고르고 골라서 후기가 좋은 유명한 성형외과를 선택하고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흉터가 너무 크게 남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조 씨가 재수술까지 고민하는 사이 병원 홈페이지에는 조 씨의 수술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수술이 너무 잘 됐고 만족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조 씨가 쓴 적도 없는 글에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까지. 조 씨는 가짜 후기를 올린 병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 조 씨의 부모님이 그래도 엄마가 보기에 또 아빠가 보기에 네 눈이 예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쌍꺼풀 수술을 반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설마 몰래 그러면 수술을 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자신이 어떤 특정 부분을 수술을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면 저는 부모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금 사연을 보내신 분도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원래 수술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3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형수술 비용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 쌍꺼풀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많은 병원을 리서치를 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많이 했지만 결국 좀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약간 비싸더라도 강남에 있는 뭐 성형외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선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보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 부분을 그럼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수술 후에 흉터가 생각보다 좀 심했던 겁니다. 붓기가 빠지고 며칠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흉터는 더욱더 진해졌다는데요. 화장을 해도 너무 흉터가 진해서 가려지지도 않고 한 달이 지나도록 수술 전에 기대했던 눈 상태는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눈을 감는 것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본인이 느낌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심리적으로 뭔가 잘 안 된 것 같아. 이런 게 너무 심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게 성형수술이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용기도 냈고 큰 돈도 썼고 시간도 많이 썼고 예뻐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형을 했는데 도리어 더 안 예뻐지고 더 미워지고 인상이 안 좋아질 경우에 정말로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뭐 우울증도 그렇고 대인기피증도 걸렸다 뭐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죠. 근데 오늘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쌍꺼풀을 한 자리에 흉터가 크게 생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이제 피하게 되고요. 또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났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괜히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죄스럽고 그래서 굉장히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본인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좀 혼자 좀 이렇게 있고 싶고 이럴 텐데 그러던 중에 이 조 씨가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고요. 자,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야, 잘 됐더라. 병원에 홈페이지에 네 얼굴 다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정말 얼마나 예쁜지 정말 한번 진짜 보고 싶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병원 홈페이지 찾아봅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얼굴은 모자이크를 했는데 눈은 남아있죠. 자신으로 알 수 있는 그 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 수술 경과를 위해서 이제 비포 애프터로 찍어놨는데 본인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을 지금 병원에서 홈페이지에서 이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을 네. 했던 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조 씨가 스스로 지금 불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본인이 그 잘 됐다고 후기를 올렸을 리가 없을 텐데요. 병원에서 그러면 뭔가 좀 허위로 그걸 올렸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 동의받고 이게 요거만 딱 보이면 사실 사람의 전체 얼굴이 안 보여서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자기는 이렇게 보더라도 누군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쌍꺼풀 하기 전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다시피 그 지금 사연을 올린 당사자는 내가 쌍꺼풀 수술이 잘못되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후기에 쌍꺼풀이 되는 사진을 딱 보니까 이게 포토샵을 통해서 그 눈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진, 자기와 다른 실물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사연을 보낸 이 당사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은요. 허락 없이 가짜 후기 올린 성형외과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네. 조 씨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병원 측이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자, 법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 문제는 형사적인 부분인데요. 의료법에 과장이나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 광고나 과장으로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짓 표시, 과장 광고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좀 확인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처벌도 처벌이지만요. 앞서서 뭐 사진이 일반 사람들 모를 수 있지만 본인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사진부터 당장 삭제하고 싶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병원에게 자기의 의사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귀찮지만 내용적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지를 쓰시면 위에 주소를 적을 때 상대방 주소를 적고 그거를 이제 우체국에 가면 세 통을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적 명을 보내서 이 사진 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지 않는다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거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한 번 정도 고소할 마음이 있으시면 고소하시면 되고 그 고소 이후에 분명히 자신의 초상권 침해로 인해서 민법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니까요. 한 단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자기의 사진이 그 병원의 어떤 사진으로부터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 오늘이라도 해서 보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